돼지열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돼 양돈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제주 돼지의 감염이 아니라 제주시가 농가에 나눠준 일본 뇌염 백신이 문제였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미돼지 1,5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제주시 구자읍의 한 양돈장. 지난달 28일 어미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법정 전염병을 검사하기 위해 70마리를 표본으로 검사했는데 10%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인 항체가 나온 겁니다. 추가 검사 결과 돼지에서는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농가에 보급된 일본 뇌염 백신이었습니다. 제주시가 농가에 나눠준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인 바이러스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약품이라든가 백신들에 대한 수거를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한 결과 이제 돼지열병 항원 유전자가 좀 혼입되어 있는 백신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160여 곳의 농가에 지원된 일본 뇌염 백신은 9천여 병. 긴급 수거한 245병을 제외하면 돼지 8,800여 마리가 접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도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항체 검출이어서 전염 가능성이 낮고 긴급 예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농가들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항원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한 개체는 거기서 병원성을 획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돼지가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안한 것이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백신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한 가운데 제주도는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을 긴급 수거해 추가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겠다며 제주도의 커피 전문점들이 시작한 다회용 컵 사용이 운영 3년 만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다회용 컵 대신 다시 일회용 컵을 쓰겠다는 건데 일회용 컵 보증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의 주문이 밀려드는 한 커피 전문점. 그러나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다회용 컵에 나오던 음료가 일회용 컵에 담겨 나온다는 겁니다. 3년 만에 일회용 컵이 등장한 이유는 다회용 컵 수거와 운반을 담당했던 기업이 적자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매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등장한 일회용 컵에는 보증금 300원이 부과되고 매장 한쪽에는 일회용 컵 반납기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컵을 아직 반납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위해 이 다회용 컵 반납기는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점원에게 직접 반납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서 동참했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회용컵도 사용도 많이 해보고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도 많이 해봐서 일회용을 좀 줄이는 활동을 좀 평소에도 많이 해왔던 상황이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당초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지난해 9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시행 직전 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96.8%에 달했던 제주 지역 보증금제 참여율은 환경부의 입장이 바뀌면서 지난 5월 49.7%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다회용컵 사용 중단과 정부의 의무화 방침 철회에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 하지만 남아있는 참여 매장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와 도쿄 항공 노선이 다음 달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데요. 일본 여행업계에서 사전 조사를 위해 제주를 찾은 가운데 관광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푸른빛의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요트에 앉아있는 해녀들. 손에는 물질에 쓰는 비창과 낫을 들고 제주 해녀를 직접 소개합니다. 얘만 하나 가져가서 소라 따고 전복 따고 그런 거 하고 돌아올 거예요.
승객들은 해녀들이 직접 따온 미역과 소라를 맛보며 바다 위에서 제주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요트 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승객들은 일본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 제주와 도쿄 직항 노선 재개를 앞두고 사전 조사에 나선 겁니다. このような海での体験もできてすごく楽しかったので、日本の若い方々にもぜひ体験していただいて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 일본 여행업계가 관심을 보이는 제주 여행 콘텐츠는 체험형 관광 상품들입니다. 해녀 체험뿐 아니라 해녀 물질 공연과 감귤 과즙 만들기 등 특색 있는 제주 관광 상품들이 마을회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도쿄를 잇는 항공 노선 재개는 다음 달 19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왕복 운항합니다. 항공편이 되살아나면서 제주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체험 관광을 준비하는 어촌마을에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마을 전체가 좀 이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나가서 같이 조업하는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해녀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역 상권도 그렇고 경기도 너무 나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소화가 안 되면 외국에서 들어오셔갖고 해주시면 너무 반가운 거니까. 제주를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 2015년 18만 명을 넘어섰지만 외교 문제와 코로나19 여파로 1,000명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도 항공노선 재개에 따라 한류 드라마나 음악 투어 등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 관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는 중산간 곳곳에 솟아있는 오름 등으로 야산에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산악 지형에 특화된 화재 진압 차량인 험지 펌프차가 제주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산불 진압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지역의 인명 구조 등에도 투입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급경사와 무성한 덤불 사이로 차량 한 대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4바퀴 굴림에 일반 화물차보다 2배 정도 큰 1.3m 지름의 바퀴가 달린 차량은 해발 320m가 넘는 중산간 오름 중턱에 손쉽게 도착합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차량에선 거대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주에 처음 들어온 험지 펌프차로 산불 화재 진압이 가능한 특수 차량입니다. 산악 지형에 특화된 차이기 때문에 좀 더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고요. 이동 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압대원의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다는. 험지 펌프차는 3.3톤의 물을 실은 채로 45도 경사의 산악 지형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진압용 고압 펌프가 장착돼 있어 차량을 운행하면서 최대 90m까지 물을 쏠 수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해서 번지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험지 펌프차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신속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산불과 들불 화재는 모두 750여 건. 험지 펌프차는 제주 지역 산지와 들판 등 일반 펌프차의 진입이 어려운 다양한 화재 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험지 펌프차는 일반 소방 펌프차보다 차고가 높아 최대 수심 1.2m에서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 장마철 침수 현장의 인명구조와 겨울철 제설 작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여름의 3번째 절기 망종이자 환경의 날입니다. 오늘 환경을 위해서 작은 실천 하나씩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낮부터 햇볕이 강해지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중산간 지역에서는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셨다면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맑은데요.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한낮에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현재의 기온 보시면 북부 서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16도, 한라산 성판악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2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 23도, 서부 동부 지역 22도, 한라산 성판악 18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하수 요금 체계가 바뀌는 가운데 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이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의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후 관로 개선 등 실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개편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그동안 감면해줬던 공공용 농업용수 사용료를 농가당 월 평균 1,440원을 받고 사설용 관정의 경우는 요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내린 비의 대부분이 산성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연동 대기 측정소에서 관측된 비 오는 날은 모두 150일로 이 가운데 98.7%인 148일 강수에서 pH 5.6 미만의 산성비가 측정됐습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인구 유입과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 질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4.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부산이 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 순이었으며 제주와 부산의 격차는 1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제주도당이 뜬금없는 오영훈 살리기 논평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정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다수 도민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오 지사의 밀실 소통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치부하고 물타기하려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오영훈 지사를 옹호하는 민주당 논평을 비판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을 공식 일정이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이라 해서 사업 승인에 대한 도지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제주도와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논평은 오영훈 도정의 입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 정당과 도민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정치 공세로만 보지 말고 정의와 상식으로 눈과 귀를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동안 17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6만 9천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난 수치인데 국내선 항공편은 2.2% 줄었고 국제선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